307km의 주행 가용거리를 인증받았는데 제가 어제 고창 챌린지를 이 친구로 하면서 충분히 그렇지 않다라는 모습은 보여드렸고요.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차량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이거는 모든 차량 회사에서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는요, 아우디의 이트론 스포트백 55 콰트로 모델입니다. 이 친구는 S라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범퍼라든지 되게 예쁜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앞쪽에 범퍼도 굉장히 예쁘고 디자인적으로 이 밑에 보면은 디퓨저도 나와 있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인데요, 뒤쪽 역시 50 콰트로와는 조금 다르게 은색으로 이렇게 디퓨저 처리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멋있고 예쁩니다. 전 개인적으로 참 디자인 자체는 정말 잘 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전면 아우디 얼굴에 비해서 뒷모습이 더 예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문을 열어보면요, 야, 진짜 이렇게 라인 들어가는 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예뻐요. 진짜 예쁘고, 보면 아우디 마크 아주 예쁘게 잘 나와 있고요. 이트론이라고 써져 있고 55 콰트로라고 써져 있습니다. 50 콰트로는 72kW인가 71kWh의 배터리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얘는 95kW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50 콰트로보다 훨씬 멀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죠. 아주 멀리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 나오는 차량들의 기본 빵은 합니다. 이 차량이 막 307km의 주행 가용거리를 인증받았는데 제가 어제 고창 챌린지를 이 친구로 하면서 충분히 그렇지 않다라는 모습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50 콰트로 모델과 다르게 21인치의 휠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브리지스톤의 알렌자라고 하는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26545R 21인치의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뒤가 똑같아요. 앞뒤 서스펜션은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의 전고를 높일 수 있고 낮출 수 있고 액티브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약간 스포티하게 운전을 할 수도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트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 버추얼 사이드 미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버추얼 사이드 미러 자체가 자동으로 접히거나 열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접으려면 이렇게 수동으로 접어줘야 되는데 수동으로 접고 나면 확실히 좁아지죠. 이렇게 완전히 접으면은 진짜 와, 이건 뭐 차체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전폭으로 접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별로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공기역학적으로 에어로다이나믹스의 아주 좋은 느낌으로 열리고 닫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GV60에 들어간 그 사이드미러 DSM이 훨씬 디자인 자체는 좋아 보이는데 마감은 확실히 아우디가 좋네요. 와, 이런데 보면은 진짜 마감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이제 레거시의 힘인데 기존의 자동차를 만들던 브랜드 제조사들의 힘인데 여기가 안쪽이 이렇게 이만큼 손가락이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틈을 만들어놔서 여기 있는 물 자체가 옆으로 이렇게 흐르지 않게끔 만들어놔서 앞쪽에 물이 쌓이는 부분이 옆 창문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가드가 되게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쪽은 LED 매트릭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어제 제가 밤에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와봤는데 진짜 앞쪽을 어댑티브로 밝게도 했다가 어둡게도 했다가 앞 차량을 문제없게 가리지 않게 전면을 조사하는 방법도 되게 최신식의 디자인인 것 같은데 정말 잘 디자인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되게 밝기도 밝지만 주변 차량들의 일단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밝게 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범퍼의 형상이 되게 예쁘죠. 기존의 50 콰트로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전면 그릴, 이 전면 그릴 자체가 팔각형, 하나 둘 셋 넷,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인데 다른 아우디 차량들, 다른 그릴들에 비해서는 좀 디자인이 썩 예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저는 뭐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사람들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 자체가 되게 미려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인 거는 확실해요. 근데 이 팔각형의 그릴은 좀 호불호의 영역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중간쯤에 인테이크가 이 중간에만 싹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싹 다 막혀 있어요. 전기차 특성인데 많은 열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딱히 저기를 저렇게 약간 그릴 형식으로 막아놨어야 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한 느낌이 듭니다. 차라리 이트론 GT처럼 좀 완전히 막아놨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리고 외관적인 부분은 특히 이렇게 인상적인 게 없는데 이 충전구 부분,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도 있지만 DC 콤보일 때 이렇게 밑에 뚜껑만 딱 열어서 충전을 하고, 닫을 때도 그냥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닫힙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마감도 너무너무 좋은데다가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디자인의 결과물이라서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썼다는 게 보이죠? 요런데 요걸 어댑티브 와이퍼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바람을 먹는, 그래서 이게 물이 닦일 때 조금 더 이렇게 바람을 먹으면서 이렇게 닦일 수 있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경을 써갖고 만든 거는 사실이고, 이쪽도 보면은 루프 라인이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 이 여기가 이렇게 은색으로 크롬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싹 다 블랙으로 크롬 딜리트를 처리를 해버리면 얘는 밑쪽에 가니쉬 부분도 전부 페인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쪽도 만약에 블랙으로 되어 있으면 진짜 멋있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얘는 블랙 차량이기 때문에 올 블랙으로 처리를 하면은 되게 포스 있을 것 같아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일단 들어가기 전에 살짝 문을 닫으면 네, 이렇게 소프트 클로징이 앞, 뒤 문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문을 열어서 들어가면요, 이쪽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우레탄, 그러니까 좀 약한 소재, 플라스틱 같은 소재의 우레탄을 쓰지 않고 되게 이렇게 탄력 있고 쫀득쫀득한 느낌의 우레탄으로 쓰여져서 마감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쪽도 버추얼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멋져요. 생각보다 시인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어제 밤에도 야, 어떻게 이렇게 시인성이 좋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하게 화면을 잘 보여줘서 이건 제가 사진을 띄워가지고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자인 같은 것들이 되게 엣지 있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문을 열고 닫는 이런 부분들도 레버도 되게 사이버틱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런 데도 각을 딱딱딱 주고, 사이드 미러 쪽에 있는 부분도 화면도 각을 딱 줘서 정말 멋지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문과 문이 맞물리는 이런 부분까지도 각을 굉장히 잘 줬죠. 그리고 이쪽도 마이크로 파이버 재질, 거의 알칸타라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놨고요. 여기는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놓고 여기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쫙 줘서 색깔이 정말 예쁩니다. 정말 멋진 색깔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이쪽은 저는 인공 가죽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나파 가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쪽이랑 여기 정면 위쪽 대시보드, 보통 크래시 패드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이 부분에 상단 쪽도 전부 다 나파 가죽으로 마감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소재적으로 돈을 들이나 신기하네. 여기는 이제 셋 1, 2 버튼이 있고, 여기는 트렁크가 열리는 버튼이 있는데 사실 트렁크는 여기서 잘 열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냅둬도 되는데, 이쪽이 저는 좀 사실 아쉽더라고요. 이쪽이 플라스틱 재질이 너무 탱탱거리는 재질이라서, 그리고 이렇게 툭툭툭툭 건드리니까 소리가 좀 많이 나고, 여기 또 발이 많이 닿는 부분이죠. 뱅앤올uf슨의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쫙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도 S라인으로 딱 돼서 알루미늄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이트론이라고 써져 있는 웰컴 등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 있고요. 전부 다 이렇게 라인을 이용해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만들어 놨는데 정말 멋집니다. 생각보다 디자인이 너무너무 깔끔하고요. 그리고 저런 이런 라인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를 만들어 놓은 게 단순하게 심미적인 부분만 넣어 놓은 게 아니고, 이런 안전벨트 같은 데서도 이렇게 라인으로 LED를 넣어줘서 어두운 곳에서도 아이들이 쉽게 이렇게 안전벨트 구멍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 거는 기능적인 부분과 심미적인 부분을 둘 다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릴 건데, 의자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틸트가 되고요. 앞뒤 틸트 되고 뒤로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은 다 되어 있는데 여기 또 럼버 서포트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좀 신기하다고 생각한 게 얘가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얘는 기능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이드 볼스터도 전동식으로 움직이고요. 허벅지 받침대도 전동식으로 움직이고, 심지어 허벅지 익스텐셔너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옆에 버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조정하는 거지? 처음에 조정하는지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는 저 가운데 있는 센터 패시아 화면을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은 차량에 들어가시면은 시트가 있어요. 이 시트에 들어가서 왼쪽 오른쪽을 누르면은 허벅지를 조였다가 늘렸다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이드 볼스터를 늘렸다가 좁혔다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누르면 허벅지 익스텐셔너를 앞으로 나오게 했다가 뒤로 들어가게 했다가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시트 설정을 굳이 왜 이 안에서 해야만 하게 만들어 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누르면 이제 2열도 여기서 터치가 가능하고요. 네, 허벅지 익스텐셔너 여기서도 가능하고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느낌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리브의 색깔로 이렇게 바꿔놨고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조차도 되게 운전할 때 편해요. 그냥 밑에 여기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D컷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고, 그리고 쫀쫀이 가죽, 그러니까 왜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는 가죽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운전할 때는 딱 정확하게 잘 쓸 수 있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제서야 제대로 알았는데 이 친구가 터치 스티어링 휠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에서 차량 에이다스를 움직일 때 야야 이거 잡아라, 보통 이렇게 토크 감응식으로 흔들어야지 혹은 토크를 줘야지 얘는 디텍팅을 하는데, 아우디 같은 차량들이나 BMW는 여기 그냥 손만 이렇게 갖다 대면 터치 형식으로 아 손을 잡았구나, 내가 지금 문제없이 핸들에 손을 잡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그냥 잡으면 딱 풀려요. 옛날에는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이게 50 카트로에도 이렇게 터치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갈 때 킬로미터, 현재 위치, 통화 목록, 미디어 재생, 그리고 연비나 갈 수 있는 최근 주행거리 같은 것들을 딱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도 보여지고 이런 식으로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이트론 아마 보여주는 방식 자체가 디스플레이가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 패시아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를 아우디 버추얼 콕핏에 들어가면 스포츠가 있고 이트론이 있고 클래식이 있어요. 보통 클래식이나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스포츠 뭐 딱히 별거 달라지는 건 없는데 그냥 빨간색으로 변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트론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전기차에 좀 약간 특화된 느낌으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뭐 이것도 좀 나쁘지 않은데, 다른 것보다 가장 아쉬운 거는 좀 이트론이 생각보다 정보에 대한 누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OC가 그냥 저런 식으로 바 형식으로 100%부터 0%까지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몇 킬로미터,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딱딱 직관적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스포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위쪽에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다라고는 나와요. 하지만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50%쯤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게 51%인지 53%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다만 여기 보시면은 운전자 에이다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딱 당기면은 셋이 되는 거고, 얘를 딱 다시 누르면은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속도를 세팅할 수 있는 거고, 위아래로 올리면 스피드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고, 요거는 앞차와의 차간 간격 조정을 할 수 있는 디스턴스를 건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요건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쭉 내리면은 꺼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레버에서 여기 보면 여기 이걸 눌러야지,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얘를 꼭 눌러야지만 차선이라든지 스티어링 휠 조향 어시스트가 켜져요. 얘는 어떻게 보면 깜빡이잖아요. 이렇게 깜빡이를 켤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이걸 붙여놨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뭐 직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차선을 움직이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걸 누르면 차선을 어시스트 해준다, 혹은 스티어링 휠을 어시스트 해준다 라는 느낌으로 만든 것 같아서, 이건 뭐 제조사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깜빡이를 켜면 왼쪽에 깜빡깜빡 하는 게 보여지죠? 저쪽도 깜빡이를 켜면 저쪽도 깜빡깜빡 하는 게 보여지죠? 실제로 차가 오면은 노란색으로 막 빠바바바박 보여주는데, 낮에도 잘 보이지만 밤에는 시인성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쓸데없이 차가 오는데 끼어들 좀 가능성, 끼어들 위험성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브러시드 알루미늄 느낌 이거 너무 좋아. 저는 카본의 다음으로 이 친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브러시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이런 느낌으로 정말 만듦새나 디자인적으로 너무 완성도, 마감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정말 갖고 싶어. 전체적으로 디자인의 레이아웃이라든지 차량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기존 차량들을 많이 답습하고 있고 기존 내연기관 차량들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조금 전통적인 형식을 차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편한 부분들도 많답니다. 그리고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켜고 끌 수 있는데 편안하게 켜고 끌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싱크도 바로 맞출 수 있고, 그리고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프 누르면 바로 꺼지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를 누르면 켜졌다가 꺼졌다가, 온열 시트도 켜졌다가 꺼졌다가, 온열 스티어링 휠도 켜졌다가 꺼졌다가, 진짜 전부 다 이 안에서 전부 다 공조기를 터치로 누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보면은 눌렀을 때 이렇게 소프트 터치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소프트 터치가 아니고, 여기 디스플레이 및 밝기 설정에 들어가면요,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 들어가시면 여기 MMI라고 있습니다. 이 MMI를 누르시면 요 터치 스크린 피드백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ON을 누르면요, 단순하게 손을 올린다고 소프트 터치로 해가지고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딱 누르면은 올렸어? 올렸어? 대신에 선택하려면 세게 눌러. 이렇게 해야지 버튼식으로. 이 느낌이 되게 좋아요. 사실 이 느낌이 되게 좋긴 한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실제로 운전 중에는 이렇게 좀 많이 힘을 줘서 눌러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이런 버튼들 누르는 거, 이런 버튼들 누르는 느낌은 너무 좋거든요. 사실 소프트 터치임에도 불구하고 터치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누르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데 운전 중에 누를 때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딱 이렇게 눌렀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소프트 터치 하고 싶은데 왜 이걸 꼭 이렇게 꾹 눌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지금도 그냥 바로 뒤로 누르고 싶은데 이걸 그냥 대고 있으면 이렇게 눌러야지만 되는 부분들, 이런 거는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MMI에 들어가서 터치 스크린 피드백을 꺼주시면 됩니다. 네, 소프트 터치로 모든 것들이 다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진짜 되게 편해요. 높이도 위아래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밝기도 밝게 했다가 어둡게 했다가 밝게 했다가 어둡게 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전 최대한 밝기로 할 거고, 디스플레이 회전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거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되게 편해요. 쓰기도 되게 편하고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사실인데, 이게 이제 뭔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냥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같은 거는 당연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결된 장치를 통해서 뭐 다 가능은 합니다. 연결해가지고 쓸 수는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진짜 마감이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정말 차량 잘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고, 여기가 기어 노브거든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D, 얘를 누르면 R, 여기는 P를 누를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 PRND라고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N 중립에 넣으려면 살짝 이렇게 살짝 올리면 N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EPB 일렉트릭 파킹 브레이크가 있는데, 재밌는 부분은 제가 만약에 뒤에다 놔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달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래다 놔두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차량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P를 누르면 자동으로 EPB가 걸립니다. 원래는 지금 평지라서 그렇잖아요. 이게 조금이라도 경사각이 있잖아요. 얘를 만약에 이렇게 뒤로 놔뒀어요. 경사각이 있어. 주차 브레이크를 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다가 좀 위험한 상황이다. 경사각이 있다. P를 딱 누르면 자동으로 얘가, 지금은 안 걸리잖아요. 딱 이렇게 걸립니다. 자동으로 걸려요. 이런 부분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여기가 텅 비어 있어요. 뚜껑을 닫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냥 내부가 전부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쪽이 조금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재미는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컵홀더 2개를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것도 되게 좋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닫을 수 있어요. 여기는 닫을 수 있는데, 이쪽 부분에
핸드폰을 이렇게 끼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끼울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여기서 충전을 하는데 이 안쪽에 보면은 흡입구가 있어요. 공기 흡입구가. 그래가지고 열을 식혀주는 이런 부분들도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시거잭이 있고요. 센터 콘솔에 있는 이 부분은 그렇게 공간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센터 패시아의 느낌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착자감은요, 착자감은 정말 좋고요. 네, 아우디 특유의 발코나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시트가 되게 편합니다. 네,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 굉장히 편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착자감이나 승차감은 정말 좋았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뒷좌석도 정말 탈만하더라고요. 네, 뒷좌석 한번 앉아볼 건데요. 뒷좌석은 굉장히 여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발도 밑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한데 완전히 무릎 공간이 너무너무 넓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난 넓이에 그 정도의 뒷좌석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쓰기는 굉장히 편하고 착자감도 너무 좋고 진짜 다 좋은데 다리를 거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괜찮은데 무릎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이 친구가 2900이 넘어가는 휠 베이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 바탕으로 되어 있는 MLB 플랫폼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데, 공조기 같은 경우에 B필러에도 있고요. 그리고 센터에도 공조기가 나와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억 2천이 넘어가는데 이런 그물망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 이런 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뒷좌석 역시 뱅앤올롭슨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앞좌석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레이아웃으로 차량 디자인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귀여워요. 이렇게 딱 하면 딱 접히고 네, 역시나 뒷좌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안전벨트 쪽에 LED가 딱 이렇게 라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편합니다. 가운데는 없네. 가운데는 없는데 야, 이거 진짜 이거는 모든 차량 회사에서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그래도 MLB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센터 터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지 않아도 사실 상관없어요. 저 정도면 충분히 문제 없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제가 앉아있는 시트 포지셔닝에서 이렇게 제 시트 포지셔닝에서 이제 이렇게 뒷좌석에 앉아봤는데 아이들 초중고까지 뭐 그리고 한 175, 180 정도까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타는데 큰 문제는 없으니까. 네, 이렇게 타보면 머리 공간도 스포트백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185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작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한번 뒷좌석 폴딩을 해볼게요. 기왕 SUV를 샀으면은 약간 차박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진심으로 해줘봐야죠. 아쉽게도 뒤쪽에서 이렇게 뭔가를 눌러가지고 뒷좌석 폴딩이 되는 그런 부분은 좀 빠져있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최대한으로 플랫을 시킨 건데 뭐 이렇게 딱 봐도 보이죠? 경사각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게 보여지는데, 이제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 보면은 마치 누울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위로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론 갖다가 차박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평탄화 작업을 뭐 하든 뒤쪽에 시트를 이렇게 뭉개는 브라켓 작업을 하든 해서 차박을 용도로 쓰시기에는 길이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차박을 이용해서 뭔가 여행을 다니시겠다, 참 아쉬워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독일 차량들이 다 좋은데 뒷좌석의 안락함을 위해서 풀플랫이 안 되는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운데, 이건 뭐 사람들마다 니즈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뭐 좋다 안 좋다의 문제로서 단순하게 치부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친구가 뒷좌석에 지하실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뒤에 트렁크도 적지 않은데 이 안쪽도 굉장히 넓어서 뭔가를 막 적재하고 다니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쪽 면은 되게 편편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보면 안락함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승차감의 안락함으로 가느냐 아니면 풀플랫이 돼가지고 차박의 안락함으로 가느냐, 이거는 이제 제조사에서 어느 쪽에 가치 판단의 기준을 두고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무래도
아우디 이트론 스포트백 55 쿼트로는 착자감에 훨씬 더 신경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도 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뒷좌석에 앉으면 되게 편해요. 이거는 정말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새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게 차박용 차량 따로, 가족용 차량 따로,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아우디 이트론 스포트백 5 쿼트로 모델의 인익스테리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차량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건 뭐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꼭 이거는 오늘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이거 4-2-4로 이렇게 접혀지지 않는 건 굉장히 아쉽네. 이게 항상 6대4로 접혀지니까 6쪽의 시트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워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나라 차량들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봐봐요. 얘를 눌러보면 이거 버튼 진짜 별거 아닌 버튼이잖아요. 그냥 문 열고 닫히고, 그리고 여기도 그냥 셋 해가지고 시트를 메모리하는 버튼이거든요. 이런 버튼들, 그냥 윈도우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이 버튼들, 제가 조금 이따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도 중요한데, 자, 눌렀죠? 싹 사라지는 거 보이셨습니까, 방금? 차 폭등이 오토로 하느냐 꺼지냐 이런 부분인데 딱 누르면 밝아졌다가 싹 사라집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눌렀을 때 모든 버튼의 느낌이, 요 돌리는 느낌도 진짜 변태적일 정도로 너무너무 느낌이 좋아요. 여기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아우디의 다이얼 돌리는 느낌. 이건 소리를 들어야 돼. 마치 안에서 톱니바퀴가 딱딱딱딱 들어가듯 정말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느낌이 너무 엣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안쪽에 있는 햅틱 버튼도요,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진동이 햅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르면 틱, 틱. 이 느낌 너무 좋고, 눌렀을 때 보세요. 진짜 버튼을 누르는 듯한 이 느낌. 야, 이거 정말 끝내줍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감성이거든요. 진짜 감성. 이 D를 놔뒀을 때도 그냥 훅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뭔가 딸깍, 안에서 기어가 뭔가 딸깍하고 딸깍, 이런 느낌이 사람한테 주는 감성적인 부분, 운전할 때 있어서 감성적인 부분을 확 끌어내게 해준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우디의 이런 느낌을 좀 제발 이번에 제네시스나 현대 측에서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다이얼을 돌리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버튼, 너무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좀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나 혹은 이렇지 못한 브랜드들이 프리미엄 브랜드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부분, 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봤는데, 마지막으로 프렁크나 한번 보죠. 네, 전면부 별거 없어요. 전면부 별거 없고, 네,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앞에다 넣어 놓을 수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 부분이 저는 처음에 이트론 아이들의 프렁크를 봤을 때 좀 비웃었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5를 보고 나니까 해자네 다시 보니 선녀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되어 있고, 역시나 전기차들의 가장 큰 장점인 이런 부분들, 메인터넌스 할 게 없어. 사람들은 차를 사서 워셔액만 채워주면 끝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레거시 차량들과 지금 새로 나오는 전기 차량들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정말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그냥 막 타고 돌아다녀도 그냥 10년 20년 문제없이 타고 다닐 수 있다, 충전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아빠 리뷰를 하러 떠나볼 건데요, 제가 아빠 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주행성도 궁금하시죠? 주행성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아우디 스포트백 5 쿼트로 이닉스테리어 리뷰였습니다.